저는 최도훈입니다. 올해 50살이죠?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13년 전 제가 37이었을 때 일이었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아내 미영이가 오늘 일찍 들어와 하며 뺨에 뽀뽀를 해주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즉사였어요. 병원에서 들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작고 하얀지 처음 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죠.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철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도훈아. 미영이 누나가 하늘에서 보고 있잖아. 박철수. 대학 때부터 불알 친구였던 녀석이에요. 형 대하듯 챙겨주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그때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장례를 치른 후에도 한동안 저는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회사야 겨우 다녔지만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아내가 없는 집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냉장고에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김치가 그대로 있었고 화장대에는 아직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런 제게 철수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밥 먹었냐? 내가 갈까? 괜찮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참 고마운 친구였죠. 그런데 그 철수에게도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딸 서연이 8살 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떠나버린 거예요. 철수는 호라비가 됐고 어린 서연이와 둘이서 살게 됐습니다. 도훈아, 나 참 힘들다. 철수야, 서연이가 매일 엄마 찾는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부터 저희는 더 가까워졌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친딸처럼 예뻐했고 철수는 제게 형처럼 의지했어요. 그런데 운명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잃고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철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가난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걱정되는 건 딸 서연이 뿐이었어요. 도훈아, 내가 죽으면 서연이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너 나을 거야. 아니다. 나는 안다. 얼마 안 남았어. 철수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철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도훈아,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 서연이, 너라도 내 딸 지켜줘. 끝까지 지켜줘. 그 말을 하면서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약속한다. 내가 서연이 지켜줄게. 철수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11살 서연이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더라고요. 제가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제야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저씨, 이제 나 혼자야. 아니야, 서연아. 아저씨가 있잖아. 그날 서연이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건 아닐까? 빈 집에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있으니 집이 집다워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며 웃고
서연이가 숙제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서연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 건 함께 산 지 한 달쯤 뒤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서연이에게는 진짜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마치고 나서 서연이는 정식으로 제 딸이 됐어요. 최서연. 이름도 예쁘죠? 아빠, 나 진짜 아빠 딸 된 거야? 그럼 이제 넌 내 딸이야. 와, 좋다. 서연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친구도 잃었지만 서연이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부탁인 끝까지 지켜줘라는 말이 훗날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서연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6살이 된 서연이를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실감해요. 어린 시절부터 서연이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제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더라고요. 아빠 나 무서워. 12살 서연이가 한밤중에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악몽을 꾸었다며 떨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빠 손잡고 잘 수 있어? 그날부터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서연이가 18살 성인이 됐을 때 한 말입니다. 그때 저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연애를 해야 할 나이인데 저에게만 매달려 있으니까요. 서연아,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안 되냐? 싫어. 아빠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대학교 입학 후에도 서연이는 집에서 통학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권해봤지만 단호히 거절하더라고요.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아빠가 내 전부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데 동시에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회사 동료들은 종종 부러워했습니다. 도훈이는 참 좋겠다. 딸이 아빠 바라기라니? 요즘 애들은 다 반항하는데 서연이는 천사네.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반응이었어요. 옆집 김 아주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훈 씨, 서연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26인데도 아빠 손 잡고 다니는 게 그냥 착한 거예요. 착한 건 좋지만 너무 달라붙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를 지켜주겠다고 철수에게 약속했는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서연이의 애착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해줘. 나 정말 무서웠어. 26살 성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서연이가 제게 여자친구나 재혼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었어요. 회사 후배가 소개팅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집에서 했다가 큰일이 났거든요. 아빠 소개팅이 뭐야?
그냥 사람 만나는 거지. 여자를 만난다는 뜻이야? 서연이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더라고요. 아빠는 나만 있으면 되잖아. 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해? 서연아, 그게 아니라 아빠 약속했잖아.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고. 그때 서연이가 온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철수에게 한 약속을 서연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서연이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와의 약속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알았어, 서연아. 아빠는 네가 있으면 충분해. 그렇게 말하고 나면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역시 아빠가 최고야. 우리 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마트에 함께 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아버지와 딸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딸이 20 넘었는데도 아빠 팔짱 끼고 다니네. 저는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서연이를 보호하려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서연이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 나도 알아. 서연아? 하지만 난 상관없어. 아빠가 내 전부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서연이를 위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철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지켜줘.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연이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가요? 그때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서연이가 제 침대로 들어와 제 팔을 베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이게 맞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빠, 오늘도 야근이야?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간다고 하면 서연이는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안해, 서연아.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그럼 몇 시에 들어와? 아마 10시쯤? 너무 늦어. 나 혼자 있기 무서워. 26살 성인이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실제로 늦게 들어가면 서연이가 정말로 밤새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죠. 어느 날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서연이가 거실 소파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서연아, 왜 울고 있어? 아빠, 정말 늦었어.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나 정말 무서웠어. 아빠가 사고 난 줄 알았어. 그때 서연이의 눈은 완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이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꼭 연락할게. 약속해줘, 아빠. 응, 약속한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서연이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연이가 불안해하지 않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다른 여자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였어요. 서연이의 직감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회사 부장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부장님의 부인과 그 친구분들도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냥 예의상 참석한 거였는데 집에 와서 서연이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오늘 여자랑 만났지? 뭐? 왜 그런 생각을? 아빠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 정말로 예민하더라고요. 부장님 부인이 사용하시는 향수 냄새가 약간 뵐 수 있었던 거죠. 서연아, 그게 아니라 부장님과?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아. 서연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면 나는 어떻게 돼? 또 버려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엄마가 떠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서연아, 아빠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그럼 다른 여자 만나지 마. 알았어. 그렇게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까 다른 선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취미 활동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서연이가 불안해할까 봐서요. 가장 심했던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는데 여직원들도 많이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냥 의례적으로 참석했을 뿐인데 집에 와보니 서연이가 열이 나더라고요. 서연아, 괜찮아? 아빠, 나 아파? 갑자기 왜 이래? 병원 가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 증상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나 정말 무서웠어. 아빠가 안 돌아올까 봐. 바보야, 아빠가 어디 가겠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제가 송년회에 간다는 걸 듣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서연이를 돌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서연이를 지켜주는 일인가? 아니면 제가 서연이를 더 깊은 의존에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건가? 하지만 매번 철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끝까지 지켜줘. 친구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서연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무슨 소리야? 아빠도 아빠만의 생활이 있을 텐데? 아니야, 서연아. 아빠는 네가 있으면 충분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서연이를 위한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 그런 의심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밤늦게 서연이가 제 침실로 들어와 제 품에 안겨 자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연례체육대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거기서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났거든요. 도훈아? 최도훈 맞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민아? 이정민. 대학교 동창이었죠? 20년도 넘게 못 본 사이였는데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 미소 그대로더라고요. 와,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만날 줄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혹시 여기 다녀? 아니야. 우리 회사랑 합동 행사거든. 정민이는 약사였어요. 근처 약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은 했어? 했었는데 이혼했어? 너는? 나도 아내를 잃었어? 교통사고로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니까 묘한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둘 다 혼자서 살고 있고 둘 다 상처가 있었거든요. 힘들었겠다? 도훈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위로의 말이었죠. 서연이 말고는 누구도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체육대회가 끝난 후 저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있어? 아들 하나 있어. 고등학생이야. 너는? 딸이 있어. 입양한 아이인데 지금 26이야. 정민이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 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도훈아. 별로 그렇지도 않아. 아니야. 친구의 딸을 그렇게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정민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을 누군가가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남의 아이까지 정말 대단해.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 저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부터 지금까지의 삶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연락처 바꿔줄래? 가끔 안부라도 궁금하고. 그래, 좋아. 정민이와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오늘 체육대회에서 대학 동창을 만났어. 누구? 정민이라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야. 서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어떤 사람인데? 약사고 혼자서 아들 키우고 있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불안해할까 봐서요. 그날 밤 정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서연이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정민이와의 대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그냥 최도훈이라는 한 명의 남자로 대해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빠도 보호자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 정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도훈아,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래? 언제? 이번 주말 어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연이와의 약속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토요일 오후는 어때? 좋아. 그렇게 저희의 2번째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정민이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매는 제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멋네? 서연이가 물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냥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죠? 정민이와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정민이와 만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함께 하게 됐어요. 도훈아, 이 영화 어때? 나는 좋은데 너는? 나도 좋아. 오랜만에 이런 로맨스 영화 봤네. 영화관에서 정민이와 나란히 앉아 있을 때의 그 설렘이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도훈아, 팝콘 먹을래? 응. 정민이가 팝콘을 건네줄 때 손이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0살이 다 된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도 놀랐어요. 영화가 끝난 후 저희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나도야. 언제부터 이렇게 웃어본 게 오랜만인지? 정민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도훈아, 서연이한테는 우리 만나는 거 말했어? 아직 못했어. 왜?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 정민이는 정말 이해심이 많았어요. 제 복잡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재촉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이가 좀 예민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말해봐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천천히 해. 그런 정민이가 더욱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가을 단풍이 정말 예쁜 곳이었거든요. 와, 여기 정말 예쁘다. 그치? 나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정민이와 나란히 걸으면서 단풍을 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도훈아, 너와 있으면 정말 편해? 나도 그래. 이혼하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 정민이의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우리 참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날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말이에요. 도훈아, 너와 있으면 친구 철수가 살아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 같아. 제가 한 말에 정민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 씨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말이야. 그럴까? 당연하지? 친구라면 당연히 네 행복을 바랄 거야. 정민이의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혹시 제가 철수를 배신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해. 정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웃고 떨리고 설레는 그 모든 감정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서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됐어요. 집에 들어가니 서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늦었네. 응? 미팅이 길어져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좋아 보여. 서연이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눈치를 챈 걸까요? 그냥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다. 하지만 서연이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언젠가는 서연이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말이에요. 정민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연이의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마치 탐정처럼 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향수 다른 거 뿌렸어? 어느 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연이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정민이와 만나고 온 날이었거든요. 응? 향수? 평소랑 냄새가 달라. 서연이의 후각은 정말 예민했습니다. 정민이가 사용하는 향수 냄새가 제 옷에 배었나 봐요. 아, 회사에서 동료가 향수를 뿌려서 그런가 보다. 남자 동료? 응.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되니까 더욱 괴로웠어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핸드폰 좀 빌려줘. 내 것이 고장 났어. 서연이가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순간 긴장됐죠? 정민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잠깐만, 내가 대신 전화해 줄까? 아니야, 직접 해야 해. 잠깐만 빌려줘.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는데 서연이가 메시지함을 보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아빠, 이정민이 누구야? 결국 들켜버렸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아, 그게 여자지? 이름만 봐도 알겠어.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라고요. 내일 만나자는 메시지도 있네. 아빠, 이게 뭐야? 서연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 아빠가 나 몰래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는 내 전부라고 했잖아.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거든요. 서연아, 아빠 약속했잖아.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가 철수의 마지막 부탁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아빠한테 버려진 건 한 번으로 충분해. 아빠까지 날 버릴 거야? 서연이가 울부짖는 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에게 저는 단순히 아빠가 아니라 세상의 전부였던 거예요. 아빠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돼? 또 혼자가 되는 거야? 서연이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널 버린다고 한 적이 있냐? 그럼 그 여자는 뭐야? 왜 만나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민이에 대한 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친구야.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 오늘 정말 행복했어라고? 서연이가 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민이가 보낸 메시지였죠? 서연아, 아빠도 사람이야. 아빠에게도 친구가 필요해. 나는 안 돼? 내가 있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친구도, 연인도, 그 누구도 없이 오직 저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걸요. 서연아, 아빠 약속해줘.
그 여자 다시 안 만날 거라고. 서연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또다시 갈등했어요. 철수와의 약속, 서연이의 간청, 그리고 정민이에 대한 제 마음 사이에서 말이에요. 서연아, 아빠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나 아니면 그 여자야. 서연이가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훈아, 오늘 어땠어? 갑자기 연락이 없어서? 정민아, 서연이가 알았어. 아, 정민이도 상황을 이해했나 봐요. 어떻게 반응했어? 많이 화났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해해? 정민이는 역시 이해심이 많았어요. 도훈아, 무리하지 마. 서연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정민아, 괜찮아. 나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거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민이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며칠 동안 서연이와 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이는 저를 보려 하지도 않았고,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일요일 아침, 서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말을 걸었습니다. 할 말 없어. 서연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연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들어봤자 뻔해. 그 여자가 좋다고 하실 거잖아.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아니야. 아빠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지만 귀는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서연아, 아빠도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 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삶? 나는 아빠 삶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아빠한테 짐이야?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서연아. 그럼 왜? 왜 다른 여자가 필요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기도 해. 나는 안 돼. 너는 내 딸이잖아.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거짓말하고 있어. 나한테는 내가 전부라고 했잖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지? 서연이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빠한테 버려진 건 한 번으로 충분해. 아빠까지 날 버릴 거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서연이에게는 저도 언젠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서연아, 아빠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그럼 그 여자 만나지 마. 서연아. 저는 철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끝까지 지켜줘.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서연아, 철수 아빠가 아빠한테 부탁했을 때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어. 하지만 그건 널 감옥에 가두라는 뜻이 아니었을 거야. 서연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봤어요.
지켜준다는 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네가 나에게만 의존하며 사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네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라. 그게 진짜 널 지켜주는 거야.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서연아. 그건 두려움이야. 제 말에 서연이가 더욱 크게 울었어요. 나 무서워. 혼자 남는 게 무서워. 혼자가 아니야. 나는 늘 네 아빠야. 하지만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이 있어야 해. 서연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이게 정말 서연이를 위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아빠, 정말 그 여자가 좋아? 한참 후에 서연이가 물었어요. 응, 정민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비교할 수 없어. 너는 내 딸이고 정민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제 마음을 명확히 알았어요. 정민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넌 여전히 내 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서연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서연이한테 다 말했어. 어떻게 반응했어? 많이 힘들어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도훈아, 괜찮아? 응.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 정민이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겠지만 이제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연이와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였고 저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잠 안 와? 서연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화가 아니라 그냥 슬픔이 담겨 있더라고요. 서연아, 들어와. 서연이는 제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빠, 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나만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아빠, 나 정말 무서워.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뭐가 무서워? 아빠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를 잊을까봐. 저는 서연이 옆으로 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보야, 내가 널 어떻게 잊겠어? 넌 내 딸인데. 하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서연아, 가족은 늘어나는 거야. 누군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서연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정말? 정말이야. 너는 영원히 내 딸이야.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사실 나도 외로웠어. 그래?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나만 아빠한테만 매달려 있었으니까. 서연이의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그럼 왜 그랬어? 무서웠어.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났을 때 아빠도 언젠가 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아. 그래서 아빠를 꽁꽁 묶어두고 싶었나 봐. 그제야 서연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런 식으로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서연이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 정민이라고 했지? 응. 어떤 사람이야? 저는 서연이에게 정민이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줬어요.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돼. 서연아, 나도 이제 노력해 볼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정민이와 서연이를 만나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민이의 따뜻한 성격 덕분에 분위기가 나아졌죠. 서연아, 아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아, 네. 정말 효녀라고 하더라. 부러웠어. 정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빠를 잘 부탁드려요. 나중에 서연이가 정민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이제 저와 정민이는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연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만난 남자 동료와 커피를 마시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아빠, 나 오늘 늦을 거야. 왜?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 예전에 서연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 저는 정민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서연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보여요. 예전처럼 불안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따뜻한 눈빛이더라고요. 도훈아, 서연이 많이 달라졌네.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정민이의 손을 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알 것 같아. 진짜로 지켜준다는 게 뭔지 말이야. 서연이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저 멀리서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제 서연이도 저도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연이는 제 소중한 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걸으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50살이 넘은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서연이에게도, 정민이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이죠. 철수야, 고마워. 내 딸 잘 지켜줬어. 이제 서연이는 정말로 행복할 거야. 혈육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기도 하죠. 친구의 딸을 내 딸처럼 키우며 느낀 그 깊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인연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진솔한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